수가 없죠. 지난주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얘기는 진작에 나왔고 병원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부인이죠. 이재명 형의 형수, 이재명의 형수 증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형수 되시는 박인복 씨, 그분이 처음 이제 우리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 처음이잖아요. 네, KBS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뜬금없이 조응천 의원하고 우리 이재정 대변인 정말 부적절해요. 그게 그때 당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필 그날. 그걸 하필 그날이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자, 일요일인데 그걸 그렇게 시급하게 썼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그걸 방해하려고 했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내용들이 다 덮여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의 형수, 돌아가신 이재명 형의 부인이 KBS하고 인터뷰를 했죠. 처음으로 했죠. 사상 처음으로. 뭐라고 했죠?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악은 선을 이길 수 멋진 인터뷰였는데 그럼요. 그게 묻혀버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이제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월요일에 저는 폭발적으로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조응천 의원이 자기 페북에다가 정말 조국 수석은 그 표창전이 돼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 잘한 일을 가지고 세상에 무슨 물러나라고 하질 않나. 이재정 의원은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무슨 당에 왜 청와대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맞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리죠. 그러니까 저거는 의도한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그걸 덮으려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어떤 큰 커넥션. 이 사람들도 아수라 커넥션에 거기다 대고 무슨 당에 왜 청와대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맞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리죠. 그러니까 저거는 의도한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그걸 덮으려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어떤 큰 커넥션. 이 사람들도 아수라 커넥션의 한 일원 아닌가. 저는 지금 솔직히 그러죠. 아수라 커넥션. 명칭 좋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아수라 커넥션 지금 리스트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블랙리스트예요, 이거. 오늘부터 유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형수라는 분이 조목조목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을 반박했잖아요. 그럼요. 조울증이 아니었고 단순히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었던 거였다. 저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은 판피린 먹고 진통제 먹어도 이거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사람들이에요. 저게. 판피린 하나 먹으면 암 환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격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응천 의원의 발언과 이재정 의원의 발언은 이거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시작 자체도 이제 왜서 이것이 시작됐냐 하면은 그 이재명 시장이 어찌 보면은 이 굉장히 이슈의 인물이 된 사건이 있었죠. 모라토리움. 그 사기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기친 거를 형님이 회계사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시민 속이면 안 된다.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정신병원에다 납치시켜가지고 감금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진솔하게 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모조리 다 묵혔죠. 보건소장에 이어서 오늘 그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강제 입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이건 거의 빼박진 거 아닙니까? 빼박진 거죠. 서울대병원장이 거짓말할 리가.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를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입에 강제 입원이란 말이 붙었어요. 자기 가족이 동의해서 하는 거는 그건 동의 입원이라 합니다. 강제 입원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저쪽에서 자꾸 이거를 강제 입원하고 연결시키려고 강제 입원 하는데 이재명이가 했던 것은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나중에 이재명이하고 그 수하들한테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좀 가서 쉬자 한 거는 동의 입원이에요. 그렇죠. 그거랑 다른 건데. 전혀 다르죠. 그분이 직접 가자 했으면 그건 자의로 간 자의 입원이고 맞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자 한 거면 동의 입원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강제 입원이라는 동의한 걸 가지고 봐라 형수가 한 거다. 그리고 패널들도 나와가지고 자꾸 강제 입원 형소시켰다 한단 말이죠. 가족이 가는 건 강제 입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 이거는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진짜 언론 중재라든지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당 그 서울대 병원장 그분 지금 와서 얘기한 거는 조금 좀 평가할 만한데 이분도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분 아니에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인간이 저렇게 인격 살해당하고 무참하게 하는 걸 지금 와서 이걸 밝힌다고요?
그 친구 내 앞에 오면 정말 귀하지 한번 풀어 갈길 거예요. 정말. 오, 이 정도면 진짜 화나신 건데? 아니 진짜 화났죠. 그거 보고. 피디님 왜요? 너무 멀어서? 괜찮아요? 예. 정말 화났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 진행상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차 타신 거죠? 이제 기소되고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에 와서 얘기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섭섭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강제 입원은 이건 저는 이재명 단독범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공범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해야 돼요. 보건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것이 검찰이 이 기소할 때 직권남용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직권남용 플러스 체포감금죄가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안 하면은 납치가 우리가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체포감금이라고 해요. 체포감금이라고 해요. 그 행위 자체가 납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정말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서명해서라도 고발해야 돼요. 저거는 그 체포감금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이재명만 처벌하고 끝나면 물론 이재명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재명도 두 가지로 같이 경합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직권남용과 체포감금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그 행위에 같이 합세했던 사람들. 보건소장은 그건 분명해요. 차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행 착수가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가다 돌아왔어도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경찰관이 당신이 만약에 맞습니다. 이재선 씨 몸에 손대면 내가 당신을 감금죄로 체포할 거야. 이 경고받고 할 수 없이 쫓겨온 겁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 근데 언론에는 양심상 돌아왔다고 말 안 되는 거 실드 치는 거죠. 그렇구나. 용기 있는 경찰관님의 올바른 법 집행.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경찰이 다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자꾸 요즘 제가 혼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렴결벽, 용기 있는 선의 하면은 무슨 소리야?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늘 저한테 말씀해요. 아니 앞에서 당장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으로 데리고 가는 납치 행위를 하겠다는데 어느 경찰관이 그걸 보고 가만히 맞습니다. 있어요. 그건 말은.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요즘 정의롭게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몇 년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비서실 직원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혼내켰니 어쩌니. 네. 이거 거의 그 공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모하고 이 납치 행위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조사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또 이슈가 됐던 게 공무원들, 성남시청 공무원들한테 진술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서실장. 그 사람 보니까 그니 사람의 입을 막는 방법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써먹고 나의 약점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그 보직이라는 거 이런 거 챙겨줘서. 무슨 얘기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한테 우리 형이 정신병자가 맞다라는 뉘앙스의 진술서를 받게 했는데 그 진술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그 지금 그때의 비서실장은 지금 성남FC 그러니까 그 대표인데 그 다음에 갔던 보직이 뭐 분당구청장, 그 다음에 수정구청장,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회장을 한번 하고 지금은 또 성남FC 대표로 갔단 말이죠. 그 이래가지고 입을 막는 거죠. 똑같잖아요. 요전에 그 누구야 해경궁이 자기라고 했던 그 운전기사 그 가평군 무슨 단체 비영리 단체 대표로 보냈죠. 그 장애인 그 뭐 교통편의 센터인가? 맞습니다. 거기 대표로 보냈잖아요. 이런 거 사장님 이명박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측근들 자리 주고. 이명박하고 박정희도 섞어야 되고요. 아하. 예, 이명박이 전두환이 예, 박근혜까지 다 섞어야 돼요. 아하. 이승만까지. 거다가 조금 더 넓히면 이제 히틀러까지 올 거예요. 아하. 대단한 사람이군요. 우린 지금 그런 사람을 씹고 있는 겁니까? 무섭습니다, 사장님. 그런 사람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거 오늘 뉴스라 모르실 텐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진술서 썼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모든 관공서에 비상벨을 설치한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 약간 진상을 부리거나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누군가를 출동시키겠다는 거죠. 아, 그 사람들 경기도 공무원들 절대로 그 지시 따르지 마세요. 바로 교도소 갑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사람 몸에다가 어디 함부로 손을 대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정당하다 하기서 국가 예산 들여서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저거. 예? 경기도의 비상인 사람은 지금 이재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제비했는지 정말 신기하네. 민주운동했다고 제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저건 인권에 요만 그 최소한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요. 있으면 그걸 철거하라고 하지. 황당한 사람이. 비상벨은 경기도지사실에만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금 비상이잖아요. 예전에 그 비상벨은 어디서 필요한가 하면 강도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은행. 네, 맞습니다.
보는 거고 저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은 경찰서 112에 상습 신고하는 사람들, 119에 맨날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 민원실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최하 한 50만 명은 보내야 돼요. 아유,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정신병원 많이 지어야 되겠네. 자, 그렇게 형님 감금, 이제 뭐, 납치 감금, 납치 감금이요. 저희는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납치 감금이고, 그건 법적으로는 체포 감금죄고, 그 사람을 불법적으로 데려가는 거는 납치 행위죠, 그 행위가. 맞네요. 납치해서 입을 모녀에게 감금시키는 행위. 그럼요. 그래서 짚어봤고요. 우리가 또 트위터도 안 짚어볼 수 없잖아요. 해경궁 씨 트위터.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김혜경 그 해경궁 경궁 씨, 저는 경궁 씨라고 부르거든요. 경궁 씨 검찰 출두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음 잘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경희궁의 아침이죠. 여기는 경희궁의 아침이고요. 이 건물 이름이 경궁 씨, 해경궁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 출두하는 거? 법원이 아니죠. 검찰이죠. 아, 법원이 아니고요. 검찰 출석하는 거. 백의를 입고. 아, 그거를 백의인데도 완전한 백의가 아니더만요. 아, 그러니까요. 그건 좀 그랬나 봐요. 새하얀 거 입는 거. 사람들이 결백 룩이라고 무슨 룩 하지 않습니까? 결백을 주장하는 결백 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긋자 뭐 이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딴 살림 차리겠다 뭐 이거 아닐까요? 해경궁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경궁 김 씨의 그 해경궁 김 씨라고 지금 지목 받은 그 아줌마의 폭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집에 싸움 어지간히 하겠죠. 부부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게 꿀잼일 것 같은데 빨리 터져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범죄 성격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트위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해경궁 김 사건도 단독범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거의 여러 사람이 같이 그 트윗을 올린 것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하. 진범 네가 지금 내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게 하지 말고 네가 좀 자수해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 자수 좀 해. 야, 이 몇만 건 중에 내가 몇 개나 썼다고.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정은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와이프는 내 계정을 보기만 하고 또 저 이메일은 보좌관도 쓰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범죄 자백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은 내 아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글을 내가 안 썼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제 저걸 기소해서 처벌하려면 이 사람이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썼다는 거를 이제 그거를 입증하라는 건데 아마 거의 빼지 못할 어떤 몇 가지 증거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 한 명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공범이 나오겠네요. 그까지 확대할 때는 확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범인 은닉죄.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감춘 사람들. 아니 범인이 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해경궁 김 씨는 김해경에다가 수사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 결과죠. 근데 50대 남자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지고 수사 방해하고 한 사람들 한겨레 그렇죠. 이게 단순히 수사 방해가 아니거든요. 이게 범인을 갖다가 감추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 형법으로 범인으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만나요 여러 사람입니다. 아, 매어 터지겠네 경찰서. 그러니까요. 한겨레 기사가 났었고 그리고 라디오에 또 털 많은 아저씨가 또 그렇죠. 라디오에서 얘기했죠. 아하. 그리고 뭐 뚱뚱한 아저씨도 얘기했었고 경찰서 매어 터지겠네. 그 직접 저 자신이 그 50대 운전기사 그 교통센터인가 센터장으로 갔던 사람, 뭐 그 사람은 그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 운전기사 아저씨. 그 운전기사는 만약에 자기가 해경궁 김 씨라고 자기가 처음에 가서 자수하러 갔다가 경찰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고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니까 항복했다면은 이건 명백한 범인 은닉죄예요. 꺼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그 사람이 대표로 취임되고 이틀 있다 그런 한겨레 기사가 터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털버 씨가 자기 라디오에서 고장난 공장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출두했고 근데 아니라고 또 나중에 자 그러니까 저거는 조직적으로 범인 은닉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라. 그러니 경찰에서 수사한 그 기록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해경궁 김 씨라고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고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면서도.
예를 들어 트윗 내용을 물어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그거 어디서 썼냐고 아니고 물어봤는데 위치 정보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어디서 쓴 거야라고 했는데 모른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뭐 그 모든 것을 얘기해도 돼요. 이제는 뭐 내일 모레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거기 있는 증거를 보면은 분명히 트위터에서 보내는 인증 문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증거 목록이라는 게 나와요. 기소되면은 그렇죠. 그 증거 목록 수백 개 리스트 보면 나올 겁니다. 뭔 짓을 했는지 거기에 트위터에서 김혜경 씨 핸드폰으로 보는 문자 메시지 내가 안 받았어요 할 건가요? 말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뭘 쓰든 간에 그 핸드폰 기종까지 그 표시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르죠. IT 쪽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그 우리 강릉공항 잼병 같아. 잼병. 맞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사진 찍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죠. 어디서 뭐 어떤 조리개 속도로 찍었는지까지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 나오죠.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인터넷 지문이거든요. 디지털 지문이라는 거. 그거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 그 아까는 그 운전기사가 그래서 이런 걸 답변을 못해서 뒤에 가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저건 차후에도 이제 범인 은닉죄가 분명히 성립되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면 다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중한 범죄인지 모르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대가는 받았고, 아 제가 했다고 할게요. 악플 좀 쓴 건데라고 갔는데 경찰이 넌 이거 이렇게 했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한 거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돼? 이게 구속될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벌금 좀 맞고 끝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 사람은 감옥 가겠네? 그래서 아니라고 내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서장님 말씀하신 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몰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관련된 사건은 이재명만 처벌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범행을 도왔거나 은닉했거나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떡하냐? 반드시 처벌해.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거의 그쪽으로 50대 남자라고 거의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보도하고 몰아갔거든요. 그 한겨레는 단독 타이틀까지 붙여가지고 보도했어요. 마치 뭐 특종인 양, 사실인 양 그렇게 보도했고요. 추정도 아니고 해경군 김씨는 50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럼요, 단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뉴스를 했거든요.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50대 남자는 그 사람이라. 경찰서에서 만나요. 사이좋게 자기들끼리. 그리고 저쪽에 그 이재명 무슨 지지 카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맞죠. 처음에 거기서부터 주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아저씨도 가겠네. 여러 명이 경찰서에서 침묵을 다지는 침묵회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얘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하면 많이 한 것 같네요. 오늘 서장님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냐고. 저는 법정 구속을 봐요. 그 어제도 그 펀치인가요? 네.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었어요. 서장님 내 건데 자꾸 거기는 우리 서장님한테 전화하더라. 자, 뭐냐 하면은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본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대단히 분노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걸 보고 진실을 접하고 분노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농고하는 거 검사가 농고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랬거든요. 구형할 때. 그래서 분명히 엄벌을 해달라고 농고를 할 거예요. 정말 분노에 찬 농고문을 읽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도 정말 화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정 구속, 징역 3년 이르지 않을까. 예. 그럼 구속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법정 구속 가능하죠. 영장을 칠까요 일단은? 아니죠. 법정 구속이에요. 법정. 그래 법정에서 판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이런 폐륜적 이거 용서 못한다. 법정 구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다는 건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 돗자리 이번에도 맞는. 얼마 전에 강용석이 가듯이. 강용석도 전혀 예측 못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강용석이처럼 그렇게 법정에 그냥 뭐 일상적인 재판인가 하고 갔다가 저거 수갑 채워서 교도소 갖다 넣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당하게 코트 입고 들어갔거든요. 거기 구속될 줄 알았으면 편한 옷 입고 갔을 것 같은데 짝배 입고 갔더라고요. 이재명 건도 고법 넘어가고 이러면서 좀 감형되고 이러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일단 지사직 바뀌고 교도소는 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요맘때면 이미 결정나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크리스마스는 그럼 다음 크리스마스는 지선님께서는 예,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이렇게 좀 좁은 곳에서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 끄는 걸 이걸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속행 재판 그대로 하도록 시민이 압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직 그 임기 다 채울 때까지 재판이 끌 수도 아니 있나요? 처음에 이거는 기준이 1년 내로 끝내도록 돼 있어요. 1심 6개월, 2심 4개월, 마지막 대법원 4개월 해가지고 12개월 내에 끝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상한 그 법무법인 화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끄는 거. 그러면 그 판사 탄핵해야죠, 그야말로.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 미리 소설을 좀 써보죠. 그래야지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고 이재명이. 저건 장신 주사장 얘기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럴 것 같은데. 혹시 뭐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들어 눕는다든가 휠체어를 갑자기 뭐 탄다든가. 피습을 당했다고 그렇게 한다든가. 예. 다른 시나리오 고민하세요. 서장님께서 미리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임기 다 채우고 임기 다는 몰라도 상당 기간 끌 수 있단 말이죠. 몇 개월만 더 해도 해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지금까지 12개월 거의 다 안에 끝내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특혜를 준다면은 그때는 법원은 그건 가만두면 안 되죠. 기소 여부는 곧 결정 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 그것이 이미 결정 났어요. 그렇죠. 발표만 남은 거죠. 저 법원에다가 서류 갖다 주는 것만 남았어요.